안녕하세요. 홍수연 약사입니다. 오늘은 가을 환절기 면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화면을 켰고요.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원래 9월이라서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가을로 왔는가 싶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또 다시 찬바람 살짝 불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이러면서 면역이 안 좋으신 분들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재유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자 오더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가을 면역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면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화면을 오픈을 했고요. 우리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항생제를 썼을 때는 보통 세균을 죽이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잠시 억제하는 약이 있을 뿐 뒷부분에서도 이 바이러스 증식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건데요. 증식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고요. 요즘에 이제 유기농 드시면서 다시 기생충 감염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기생충 약도 또 많이들 드시죠. 그리고 곰팡이균 얘기하는데 우리 곰팡이균은 칸디다성 지렴도 곰팡이균이고요. 발에 있는 무좀도 곰팡이균이에요. 이 모든 게 내 면역과 관련되어 있을 때 면역이 약해지면은 이런 이제 안 좋은 유해균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면역은요,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 물론 호르몬 같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거, 영양 상태, 식이 습관, 그리고 장 관리, 비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면역에 치명적이거든요.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은요, 일단은 선천적인 방어가 있고요. 후천적 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단 선천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철조망, 그리고 이제 가장 최종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더라도 다 공격하는 거죠. 일본군이 들어오던, 북한군이 들어오던, 무조건 다 방어를 하는 게 1차 방어고요. 이 최전방에 있는 1차 방어들은 좀 약해요. 하지만 모든 그 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한다. 나를 방어하는 게 1차 방어라고 보시고요. 2차 방어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적으로 내가 요 놈을 죽이는 방법을 배웠어. 그럼 그 놈은 내가 제어할 수 있지만 어떤 특이한 그거에만 방어하는 거다. 2차 방어. 그래서 1차 방어는 여러 종류의 침입을 받고요. 그다음에 2차는요, 한 종류에만 방어를 한다. 그 유튜브에서 봤던 너무 잘 나온 클립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설명하기 너무 쉽게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일단은 눈물에 있는 이 촉촉한 이 눈물 라이소자임과 점액 여기 촉촉한 요 라이소자임은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자임은 효소라는 거죠. 그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코에서 코털로 차단하듯이 입을 통해서 들어온 세균 같은 경우는 위산이 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를 몸을 지키는데 이 1차 방어선이 이제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병원체, 이 바이러스를 이제 우리 외부로부터 적을 우리 병원체, 항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알기 쉽게 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노란색 짝대기가 적입니다. 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혈관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를요, 최전방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길이 넓으면 어때요? 군대가 더 잘 가겠죠? 그래서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만세포예요. 비만세포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요, 도로를 넓혀서 이 군대, 백혈구가 군대거든요. 군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혈구가 가서 이 노란색 짝대기를 어때요? 잡아먹죠. 이거 잡아먹는 걸 먹을 식자, 식세포 작용이란 말 쓰고요. 대식세포는 입이 커서 잘 먹는 애들이 대식세포예요. 병원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1차 면역에서 끝나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나는 항생제도 안 먹고 연고도 안 발랐어. 그랬는데 외부로부터 균에 감염이 됐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이렇게 쉽게 나았다? 이건 1차 면역에서 끝난 거죠. 1차 면역에서 끝나는 건 일반적인 염증 반응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만 세포는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뚱뚱해서 비만은 아니지만 뚱뚱해서 비만이라고 그냥 기억할게요.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길을 넓히는 폭탄을 많이 갖고 있어서 뚱뚱하다라고 그냥 외우고
뒤에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 면역이 어려운 부분이요. 용어가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쉽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어에 대한 특이적 방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체내에 유입된 어떤 한 종류의 그 병원체에만 방어를 하는 게 2차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 짝대기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대식세포 입이 쫙 벌려서 얘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얘네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읽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죠. 이 정보를 읽어서 이 정보를 여기다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아, 너는 항원 가구나 요러요러한 정보가 있고 요러요러한 놈이고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 요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붙여놓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최전방에 있는 그 군대에서 이 적을 어쨌든 공격을 해서 이 적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요, 전달병, 이게 이제 보조티가 전달병이거든요. 전달병이 요거를 듣고 알리기 시작해요. 왼쪽 그림부터 다시 가볼게요. 요 가라는 애를요, 대식세포가 먹었네? 너는 가구나. 이렇게 생기고,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놈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보조티가 요걸 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의 정보를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두 군데에다가 크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도로에도 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집이 세포예요. 이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서 세포를 점령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그 집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집 자체가 점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독성 T라는, 킬러 T라는 애가 이 집을요,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집을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길거리에 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요. 또 다른 집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세포를 점령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비림프구에서는요. 돌아다니는 얘들을 묶는 이 초록색 Y자 모양의 집게발을 만들어요. 걔네만 잘 묶을 수 있는 집게발을 만들어서요. 길거리에 있는 걔네들 이렇게 쫙 묶어 놓으면은요. 다시 입이 큰 대식세포가 와서 입을 쩍 벌려서 얘네를 잡아먹으면서 끝나요. 이 비림프구에서는요. 그 가라는 정보를 듣고 얘네에 맞는 집게발을 만드는데 1주에서 2주라는 오래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1주에서 2주는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을 때는 2, 3일이면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얘를 기억하는 게 기억세포예요. 그래서 같은 침입체가 같은 균이 두 번 연속 들어오면은 기억했다가 빠르게 제압하는데 두 번째 들어온 애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군이 들어왔어. 그럼 얘는 또 아예 다른 균이기 때문에 다시 비림프구에서는 이 일본군에 맞는 다시 집게발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들어왔다가 메르스가 들어오면 메르스에 맞는 또 집게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계속 똑같은 코로나면 한 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이틀이면 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얘네가 어때요? 변종 코로나잖아요. 계속 변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네가 빨리 제압당하니까 자기네도 자꾸 머리 써가지고 얘네가 변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 몸에 또 다른 놈인가? 옛날에 그 집게발이 안 맞네? 다른 집게발을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시간이 또 걸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길에다가 체액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이 집게발을 체액에 뿌리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집게발을 우리가 항체라고 하고요. 이 항체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몸이 일단은 안 들어오게 철통 보완하는 게 제일 좋죠. 중국이 만리장성 쌓듯이 우리 몸도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피부가 튼튼하고 땀샘, 점액, 눈물, 유산균, 유익균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방어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면역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1차 방어는 아까 선천적, 신속하지만 약하고요. 2차는 후천적. 아까 뭐 했어요? 대식세포 이름표 붙였네. 이 이름표 가라는 정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후천적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차 방어 아까 세포가 감염됐을 때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북한군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밥해 먹고 사는데 옆에 있는 집으로도 계속해서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가요. 나는 가에 전염됐어. 너네는 전염되지 말아라.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 요게 인터페론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는 바이러스가 옆집으로 계속 증식되는 걸 막는 게 인터페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은 아니지만 히스타민 폭탄만을 가지고 있어서 비만으로 외웠던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펑 터뜨리면서 혈관이라는
우리 군대가 다니는 길을 확장시켜준다. 그러면 대식세포나 얘네들이 잘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하겠죠. 이게 1차 방어고요. 그렇게 해서 대식세포가 요 가라는 놈을 잡아먹었어요. 이름표 붙여서 누가 이거를 읽었어요? 전달병인 보조티가. 누구에게 전달해요? 킬러티. 그러면 이 킬러티는요, 가라는 정보에 감염된 그 세포만 제거해버리는 거고요. 너무 많이 제거하다 보면은 실제로 가라는 감염되지 않고 이제 살릴 수 있는 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죽여라는 억제티가 또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세포를 죽이는 면역이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에요. 다시 이 대식세포는 아까 요거 전달병이 누구한테도 알려줘요? B림프구. B림프는 Y자 집게발 공장이죠. 집게발이 항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 이 적에 맞는 Y자 집게발을 만들어서 얘한테 딱 맞는 항체를 생성해서요. 얘네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꾹 묶어놓으면요. 입이 큰 대식세포가 와서 잡아먹고요. 얘네 집게발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고생했잖아요. 기억했다가 1주에서 2주 걸렸던 걸 2, 3일 만에 다음번에 재침입했을 때는 해결한다. 라고 하고요. 요거를 체액에다가 이 항체, 집게발 Y자를 체액에 쫙 뿌리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인체 면역은요. 콧구멍에 약간 털 나쁜 공기 걸러주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점모해서 뭐예요? 점액을 끌어올려서 가래를 통해서 안 좋은 유해 물질을 배출시켜주죠.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음식과 들어온 이런 박테리아, 세균은 위산이 죽이고요. 아까 백혈구, 우리 잡아먹는 거 쉽게 대식세포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킬러티 중에서요. 암세포만 죽이는 내추럴 킬러티 세포라고 해서 NK세포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도 있고 아까 항체, 집게발 만드는 거 B림프구 있다라는 거고요. 피부는 박테리아가 통과할 수 없죠. 땀샘에서 나오는 산성분이 이런 박테리아는 세균입니다. 생성을 억제시켜준다. 그러면 알레르기는 뭐냐? 알레르기는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근데 적이 아니고 노루가 들어왔는데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요. 북한군이 아니고 노루가 들어왔는데 놀래갖고 막 쏘는 거예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바이러스가 나쁜 건 옆으로 전염을 하고 분열을 하잖아요.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꽃가루는 증식을 안 하는데 얘네가 과하게 비만세포, 히스타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만세포를 자극하니까 이 히스타민이 뻥뻥 터지는데 얘네가 길을 넓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부어오른다. 우리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히스타민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두드러기가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가면역 같은 경우는 나의 세포, 내 군대가요. 아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정 세포만 골라서. 그래서 나는 췌장의 베타세포 저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 걔만 공격한다던가. 나는 연골에 있는 저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걔만 공격한다던가. 특정 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걸 자가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레르기는 과도하게 폭탄을 쏘는 거고 자가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해서 다른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이 계속해서 연달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이건 면역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면역 겁쟁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히스타민 과다 분비하는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면역이 띨띨해. 바보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보통은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영양소 성분을 잘 주지 않았을 때 이 자가면역 질환이 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좀 가려서 먹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약이 이제 과소 반응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나쁜 놈이 있는데 얘네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두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정말로 약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모두 다 면역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요?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우리 이제 장 옆에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틈이 느슨해지면서 독소가 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만성염증, 궤양성 대장염, 자가면역 질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장누수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이 안 좋아졌을 때 그렇거든요. 매운 음식, 술 등의 자극적인 음식도 원인이 되고요. 유산균 중에서는요. 장내에 있는 독소가 혈류로 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유산균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산균들을 먹어서 우리가 면역 관리와 장 관리를 함께 할 수가 있고요. 면역의 70%가 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장에 독소가 많아서 그래요. 즉 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역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군대가 있는 건 어때요?
철조망 근처겠죠. 근데 거기가 안전해. 그럼 거기 있는 군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곳곳에 보내면서 다른 데도 방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이 좋아지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라는 군대를 곳곳에 보내면서 다른 종류의 면역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1차적인 방어가 되는 장소 중에 하나죠.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은 점액 분비가 저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부라든가 상피세포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균이 들어오니까 면역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A도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는 카로틴 상태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아까 선천 면역도 증가를 시키고 후천 면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천과 후천 면역에 둘 다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면역의 비타민 D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세포를 보호한다든가 특히 NK 세포의 활성. 그래서 아까 암 세포가 죽이고 다니는 게 NK 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했잖아요. 얘네 내추럴 킬러는 내추럴이 뭐예요? 그냥 타고난 킬러라는 거예요. 내 몸에 갖고 있는 이 내추럴 킬러가요. 내 몸에서 생기는 변절자 세포. 아까 외부로부터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아이도 있지만 그냥 감염이 안 됐는데 원래 내 세포였어. 근데 걔가 이상하게 증식을 하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세포를 변절했어. 그놈을 죽이고 다니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NK 세포를 활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잘 드시면 좋겠죠. 아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려운 말 NK 세포 방금 얘기했죠. 내추럴 본 킬러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아이, 대식세포 입적 커서 잡아먹는 아이, 그다음에 B세포 뭐였어요? 찌개발 만드는 아이. 요런 애들에 다 도움이 되는 게 아연이고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다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피부 점막에 가장 물리적 장벽에도 필요하고요. 면역기관, 면역세포도 만들어지고요. 아까 항체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체액성, 세포성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 있어서 1등은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시켜준다는 게 요즘 많이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혈액순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혈액순환, 그 다음에 뭐 뇌기능, 그 다음에 눈기능, 그 다음에 염증 억제.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염증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오메가3를 내가 좀 염증이 있다 그럼 좀 더 많이 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 면역은요, 우리의 영양 상태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시고 식이습관, 그리고 장 관리, 그리고 살찌지 않게 이런 것들, 그리고 음주, 흡연,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단백질 드시고 좋은 탄수화물, 야채, 과일 위주로 드시고 잡곡밥 위주로 드시고 좋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잘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장 관리, 유산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형형색색의 야채, 과일이 들어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를 함께 드시게 되면은 우리 면역은 건강하게 관리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면역 관리는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질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안 좋으시거나 또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9월, 10월 면역 관리 잘 하셔서 올 겨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